본인의 진실로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재판부에서도 그런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탐지해서 사실관계를 보시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기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제가 실제 수행한 어떤 두 가지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통 입증이 불분명한 경우 거짓말 탐지기 조사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한번 조사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보통의 경우 이제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좀 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경찰이 제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 탐지기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 자체가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생리적 요인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검사 결과가 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하고 본인이 굉장히 억울한 입장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때문에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결국은 유죄의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보자 혹은 검찰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경우라면은 아무래도 유죄의 입증 근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실 저로서는 제가 지금 13년 차 변호사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자고 사실 섣불리 제안을 못합니다. 물론 어떤 의뢰인분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기본적으로는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지 말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좀 뭔가 본인이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의뢰인분들은 약간의 어떤 뭐랄까요, 호기를 부린다고나 할까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죄라고 생각하고 억울함을 다투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거짓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거짓 반응이 나오냐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좀 심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생리적인 반응이 조금 좀 심리적으로 좀 변동성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거짓 반응으로 나올 수가 있고, 정신과 내지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 신경 안정제라든지 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어떤 전례가 있는 경우, 꼭 지금 복용은 안 하더라도 뭐 한두 달 전이라든지 몇 개월 전에 어떤 이러한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신 전례가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검사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과 약 복용 사실 때문에 검사 결과가 조금 불분명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0대 이상의 어떤 고령의 어르신분들은 이 거짓말 탐지기 받는 게 조금 약간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조금 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검토를 해봤는데, 우선은 신체 반응의 개별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극도의 긴장감 내지 어떤 선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기존의 건강 상태가 좀 다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신체 반응이 사람마다 전부 다르거든요. 근데 이 어떤 뇌파나 호흡수 이런 것을 제3자인 어떤 검시관이 별도로 이 뇌파나 어떤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거짓인지 참인지 이렇게 판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불분명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어떤 검사 환경과 어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검사 결과가 굉장히 잘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그래프 검사 자체의 과학적 한계도 있어요. 거짓말을 직접적으로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측정되는 것은 심박수, 혈액, 호흡, 피부의 전기 반응은 어떤 생리적인 변화를 토대로, 이러한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토대로 어떤 이러한 결과물, 그래프 결과물을 토대로 사람이 제 차로 거짓이다, 아니면 진실이다, 아니면은 뭐 판독 불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법원에서도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는 보조적인 참고 자료일 뿐 증거 능력은 어느 정도 제한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할 수 있는 엄격한 요건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크게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검사를 받는 그 당사자가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그러한 심리 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인 반응을 일으켜야 되고, 셋째로는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해서 피검사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하게 판정될 수 있다는 그 3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조건은 사실상 엄격하게 인정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는 재판 상황에서는 이 증거 인부 과정에서 증거 목록에 포함된 이 거짓말 탐지기와 관련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동의를 하면 증거 능력이 증거 기각 결정으로 배제가 되고, 이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로 검찰에서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증거 능력을 배제시키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거짓말 탐지기가 비록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이 어떤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용되면 안 됩니다라고 변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증거 목록에 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이미 거짓이라는 걸 전제로 증거 목록에 써놓는 방식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다른 재판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재판부에서도 공소 내용과 관련된 증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증거 목록에 표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조금 좀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지만, 그렇게까지 함으로써 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어떤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용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제가 변론을 한 것이죠. 제가 실제로 무죄 판결을 나온 사안 같은 경우는 한 분은 좀 나이가 젊은 한 30대 청년이었고, 한 분은 고령의 70대 분이셨습니다. 근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셨던 전례가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경정신과,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복용한다든지 어떤 이러한 정신과 신경안정제의 어떤 복용의 어떤 전례가 있었던 분들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좀 잘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경찰에서도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무죄 입증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당시 변호사가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그 조사를 받았죠. 다만 거기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재판 과정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증거 능력을 없앴고, 또 다른 어떤 입증 방법, 실제로 어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그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목격했던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 그 밖에 국과수 사실조회 신청,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그리고 피고인 신문 절차, 어떤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어떤 3번, 많게는 4번, 5번까지 재판 절차가 조금 자세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록 거짓말 탐지기의 어떤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그 검사 결과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이 공소사실을 배척할 수 있는 어떤 무죄의 어떤 심증을 판사한테 심어주고, 제가 무죄가 나온 케이스는 하나는 성범죄 사건, 하나는 이제 도주치상, 운전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2개 모두 어떤 공소사실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어떤 유죄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불분명한 측면이 많음을 전제로 2가지 사건 모두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서는 이제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증거 능력을 없애고 무죄 판결이 나온 어떤 그런 실제 업무 수행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주변에서도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이 나왔는데 무죄가 나온 사례를 실제로 받아본 적이 있느냐라는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거의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사실 의뢰인 당사자분이 본인의 어떤 무죄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입장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고요. 제가 다른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는 어떤 4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의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어떤 재판 과정 이후까지 일관된 무죄에 대한 확실한 어떤 주장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적절한 변호 활동과 또 무죄를 해줄 수 있는 조금 사건을 잘 살펴줄 수 있는 그런 재판장님의 어떤 검토 하에
이런 예외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이 나온 사례에서 제가 실제로 무죄를 받아본 업무 수행사가 있으니까요.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혐의를 인정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시고 본인이 진실로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재판부에서도 그런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탐지해서 사실관계를 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이 있는 의뢰인분이 계시다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실제로 무죄 판결을 많이 받아본 업무 수행 결과가 있으니까요. 저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